혜자 씨, 요즘 자식들 소식은 어때? 나는 오늘 손자 돌잔치라 정신이 없네. 애들이 다 모여서 집에 사람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김혜자 여사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저 다들 잘 지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와 헤어진 후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과 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혜자 여사는 정성껏 남편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석호 씨는 아내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무릎 관절이 더 아팠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청소를 마쳤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항상 부지런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빗소리가 외로움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씨엔 역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구먼. 그녀는 창문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그녀와 남편 정석호 씨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큰아들 정민우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둘째 아들 정준우는 의사가, 막내딸 정미라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차를 한 잔 따르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 아이들 등교시키고 곧바로 시장에 가서 장사를 했던 날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자녀들의 유학 자금을 마련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우리 잘 되면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자녀들이 어릴 적 했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얼굴만 비추고 떠나가는 자녀들을 보며 김혜자 여사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정석호 씨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또 멍하니 비만 보고 있어? 밥은 뭐로 할 건데? 김혜자 여사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된장찌개나 끓일까봐. 어제 남은 두부도 있고. 그녀는 남편의 머리가 하얗게 변한 것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노부부만 남아 적막했습니다. 동네 이웃 박 씨 부부는 실직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이상하게도 그들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잘난 놈은 남의 자식, 못난 놈은 내 새끼라는 옛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너무 잘 키워놓으니 오히려 부모 곁을 떠나고 각자의 가정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가끔 생각해. 우리가 애들 너무 잘 키운 게 독이 된 건 아닐까? 좀 모자라게 키웠으면 지금쯤 옆에서 같이 살지 않았을까? 정석호 씨의 말에 김혜자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공이 부모와의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고 김혜자 여사는 차가운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남편과 함께하는 조용한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매주 목요일 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리는 친목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에서 그녀는 자녀들의 성공 이야기로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명문대를 나와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혜자 씨네 큰아들은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다면서? 김혜자 여사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성공이 자신의 공로라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그녀에게 교육 비결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타고난 능력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저 뒷바라지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김혜자 여사는 때때로 친구들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학원을 고르는 방법, 자녀와 대화하는 요령, 그리고 공부 습관을 들이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력을 다해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밤늦게까지 옆에서 공부를 도왔고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집 한 채를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임에서 자녀 자랑을 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공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노후가 외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은 곧 그들의 바쁜 삶을 의미했고 바쁜 삶은 부모와 함께할 시간의 부재를 뜻했습니다. 지난 설날 큰아들 민우는 회사 일 때문에 단 하루만 방문했고 둘째 아들 준우는 병원 응급실 당직이라며 아예 오지도 못했습니다. 막내딸 미라는 남편의 부모님 집에 먼저 가야 한다며 오후에 잠깐 들렀다가 곧바로 떠났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텅 빈 집에서 남편과 둘이서 차례를 지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김혜자 여사는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은 그저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뿐 그녀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석호 씨는 아내가 돌아오자 신문에서 눈을 떼고 물었습니다. 모임은 어땠어? 김혜자 여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똑같지 뭐. 다들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그날 밤 김혜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사진첩을 펼쳐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실감했습니다. 어느새 자녀들은 제각각의 가정을 이루고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던 그들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녀들의 성공보다는 그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여사의 큰아들이 결혼한 것은 그가 33이 되던 해였습니다. 신부 윤지아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지적이고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치러졌고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집안일도 잘하고 시부모에게 공경심을 가진 여성이길 바랐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우와 지아는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직장 생활로 시간이 없다며 방문 약속도 미리 잡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아들 부부의 집에 가끔 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지만 지아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집을 꾸리고 싶어 했고 시어머니의 간섭을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김혜자 여사는 아들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음식 준비를 가르쳐주고 가족의 전통을 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전화를 받은 후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명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지아는 친정에 가고 저는 어머니 댁에 갈게요. 김혜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명절에 따로 가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했으면 함께 다녀야지. 너희 처가에도 같이 가고 우리 집에도 같이 오고. 민우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아와 그는 각자 효도라는 개념에 동의했고 서로의 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결국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날 아침, 민우는 혼자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함께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김혜자 여사는 며느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석호 씨는 아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김혜자 여사는 내내 쓸쓸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명절에 홀로 방문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 부부는 평소에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고 방문도 드물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만 형식적으로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김혜자 여사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회의 중이거나 출장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준우와 막내딸 미란도 비슷한 성향이었습니다. 준우는 의사로서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과의 만남을 미루었고 미라는 결혼 후 남편의 가족과 더 가깝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부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김혜자 여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연락했지만 셋 다 바쁘다는 이유로 곧바로 오지 못했습니다. 정석호 씨 혼자서 아내를 간호하며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 준우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어머니를
자주 보러 오지 못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줄이고 남편과의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로부터 임신 소식이 전해진 것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초여름이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직접 전화로 알려왔을 때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첫 손주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옛날 자신이 아이를 키울 때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며 며느리 지아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김혜자 여사는 며느리에게 출산 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미 출산 후 전문 산후조리사를 고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키웠던 시절에는 산후조리사나 전문 시터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얼마 후에 찾아왔습니다. 민우가 부모님을 찾아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고 출산 전에 지아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이면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 거니? 최소 3년은 있어야 한다고? 정석호 씨의 질문에 민우는 최소 5년은 미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아의 회사에서도 미국 지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에서 키우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가족 모임에서 김혜자 여사는 임신한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첫 손주인데 태어나자마자 태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민우와 지아는 생일과 주요 기념일에 화상 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3개월 후 김혜자 여사는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가 딸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민서라는 이름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곧바로 화상통화로 손녀의 얼굴을 보았지만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보는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미국을 방문하여 손녀를 직접 안아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지아가 출산 후 산후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방문은 미루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손녀의 성장을 오직 화상통화와 사진을 통해서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첫 기어가는 모습, 첫 걸음마, 첫 단어. 모든 순간이 화면 속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가끔씩 민우가 보내오는 사진과 짧은 동영상이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요즘 민서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면 잘 지내요. 건강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자신이 상상했던 할머니의 역할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자주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고 할머니의 지혜를 전해주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막내딸 정미은, 큰아들 민우가 미국으로 떠나기 약 1년 전 결혼했습니다. 신랑 강준호는 대형 건설회사 회장의 외아들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 가문은 서울 강남에 대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제주도에도 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미란이 준호를 소개했을 때 김혜자 여사는 딸이 좋은 가문에 시집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를 만났을 때 맨몸으로 오면 된다며 혼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딸이 빈손으로 시집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그리고 골드 세트까지 그들은 딸이 부끄럽지 않게 시집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대부분 경제계와 정계의 인사들이었고 김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조금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결혼 후 미라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계속 일했지만 더욱 바빠졌습니다. 시댁의 사회적 지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그녀는 늘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혜자 여사가 전화를 하면 대부분 회의 중이거나 업무 중이라며 통화를 짧게 끝내곤 했습니다. 친정에 방문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란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김혜자 여사는 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며 김혜자 여사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미라는 친정보다 시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혜자 여사가 이유를 물었을 때 미라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셔서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김혜자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미라는 바쁘다는 이유로 간단히 전화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SNS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그녀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마음이 아팠지만 딸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미란의 친구를 만났을 때 김혜자 여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란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명절과 가족 행사도 시댁 위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딸이 친정에 발길이 뜸해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딸이 완전히 시집에 속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란이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이제는 그저 딸의 삶에서 주변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도 미라는 시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친정에는
짧게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정석호 씨는 아내의 서운함을 이해했지만 딸은 시집 가면 시집 식구가 되는 법이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김혜자 여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딸이 이렇게 시집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당연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러했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대신 미리 약속을 잡고 미란의 일정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바쁜 생활 속에서 그녀를 위한 시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석호 씨의 75번째 생일은 4월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의 아파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모두 모여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이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거라도 해볼까? 영화라도 보러 갈까? 김혜자 여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정석호 씨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년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자녀들의 전화나 방문을 기대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기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요즘 무릎도 아프고. 아침 식사 후 김혜자 여사는 큰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그쪽은 아직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는 바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셨죠? 제가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 보냈어요. 받으셨나요? 김혜자 여사는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석호 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종종 메시지를 놓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메시지를 못 보신 것 같구나. 내가 전해줄게.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김혜자 여사는 남편에게 아들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석호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우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중이라 짧게 통화만 가능했습니다. 막내딸 미라는 오후에 잠깐 들르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시댁일이 생겨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선물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점심 식사 후 김혜자 여사는 작은 케이크를 사러 동네 빵집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큰 케이크를 사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먹을 작은 조각 케이크면 충분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생일 케이크를 포장하며 물었습니다. 손주들 오시나요? 특별히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김혜자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니요. 그냥 저희 둘만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빵집 주인의 표정에서 측은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혜자 여사는 경로당 친구 박정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오늘 손자 돌잔치가 있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혜자 씨, 요즘 자식들 소식은 어때? 나는 오늘 손자 돌잔치라 정신이 없네. 애들이 다 모여서 집에 사람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김혜자 여사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저 다들 잘 지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와 헤어진 후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과 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혜자 여사는 정성껏 남편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석호 씨는 아내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케이크에 촛불 꽂았어요.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정석호 씨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짧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남편이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와 같은 소원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의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문득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생일 파티를 떠올렸습니다. 온 집안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정석호 씨는 아이들을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한창이던 1월, 김혜자 여사는 오랜만에 큰아들 민우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5년째 살고 있던 아들 가족이 설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될 손녀 정민서를 생각하며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까먹을 지경이네. 드디어 우리 손녀를 직접 안아볼 수 있겠구나. 김혜자 여사는 손녀를 위해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복은 물론이고 한국 전통 인형과 동화책까지 정성껏 골랐습니다. 정석호 씨도 손녀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녀와 함께할 시간을 상상하며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설날 아침 김혜자 여사는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과 각종 나물, 전 등 전통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오후 이시경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우가 인사를 건넸고 그 뒤로 지아와 5살이 된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손녀를 향해 두 팔을 벌렸지만 민서는 엄마의 다리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민서야, 이분이 할머니야. 인사드려야지. 지아가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엄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손녀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억지로 웃으며 가족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자 민서는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김혜자 여사가 준비한 선물을 건네자 민서는 조심스럽게 받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Mom, can I open this now? 민서가 영어로 물었고 지아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손녀가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민우가 말했던 것처럼 민서는 한국어를 이해는 하지만 말하기는 서툴렀습니다. 그랜드마 메이드 스페셜 코리안 푸드 포 유. Do you want to try? 지아가 민서에게 말하자 민서는 조심스럽게 떡국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I don't like it. Can I have picture instead? 김혜자 여사는 손녀가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손녀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민서는 부모님 곁에만 있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여사가 안아보려 할 때마다 민서는 도망쳤고 정석호 씨가 말을 걸 때면 영어로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처가에도 들러야 해서요. 김혜자 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가족이 겨우 2시간만 머물다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러니? 민서랑 좀 더 이야기도 하고. 민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빡빡한 일정으로 한국에 왔고 지아의 부모님 집에서도 식사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서가 시차 적응을 힘들어해 일찍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돌아가기 전에 꼭 한 번 더 들를게요. 그때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민우 가족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손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싸주었지만 민서는 여전히 할머니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에서 인사를 나눌 때 김혜자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김혜자 여사는 갑자기 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만남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손녀는 그저 외국 아이였고 아들 가족과의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넘어 정서적 거리로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오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정석호 씨의 위로에도 김혜자 여사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들 가족의 차를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할머니로서의 역할은 이제 그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김혜자 여사는 또다시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 민우 가족은 1년에 한 번 설날에만 오기로 했으니 이번 추석에는 막내딸 미란이 와야 할 차례였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갖가지 나물과 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딸 가족이 온다면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갑자기 중요한 소송건이 들어와 추석 연휴 내내 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이는 시부모님께 맡겨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김혜자 여사는 실망을 감추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식탁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석호 씨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이미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미란이 못 온다고? 김혜자 여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석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파트 단지에서는 곳곳에서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 여사의 집만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침부터 차례 상을 차리고 간소하게 제사를 지냈지만 둘이서 하는 차례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많은 음식 우리 둘이 어떻게 다 먹어? 정석호 씨의 말에 김혜자 여사는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음식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웃는 모습을 보며 김혜자 여사는 갑자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 이영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전화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이영숙 여사의 집은 명절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어 죽겠어. 애들은 뛰어다니지,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혜자 씨네는 어때? 미란이 왔니? 김혜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일이 바빠서 못 왔어. 우리 둘이서 조용히 보내고 있지. 이영숙 여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김혜자 여사의 귀에는 그저 형식적인 말로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친구의 시끌벅적한 집안이 부러웠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많이 찾아와 정신없다고 불평했지만 그 불평 속에는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둘째 아들 준우와 막내딸 미란에게서 각각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명절 인사와 함께 용돈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자식들의 정성에 고마웠지만 돈보다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보내면 그게 다인 줄 아나. 김혜자 여사의 중얼거림에 정석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건너편 아파트 창문으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김혜자 여사는 집 안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석호 씨는 동네 공원에 나가 바둑 동호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집에 있으니 고요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김혜자 여사는 오랜 친구 박정희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혜자야, 나 지금 정말 미치겠어. 박정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박정희 여사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큰아들 상우가 사업에 실패해 1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박정희 여사와 그녀의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아온 재산인 집마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 뭐 때문에 아등바등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식들 셋이니까 인생이 3배로 힘들어. 혜자야, 내가 부러워. 자식들이 다 잘 되어서 너는 걱정이 없잖아. 김혜자 여사는 친구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녀들이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며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여사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자주 집에 오지만 그때마다 문제와 걱정거리를 안고 왔습니다. 우리 둘째는 이혼하고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고 막내는 아직도 취업을 못해서 용돈을 달라고 조르고 정말 이제는 지쳤어. 김혜자 여사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면 좋겠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부담이나 심각한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혜자 여사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가 넘은 자녀들에게 여전히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적인 성인이었고 그들 나름의 삶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김혜자 여사는 그동안 자녀들의 방문과 연락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으면 이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남편의 남은 삶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에 정석호 씨가 돌아왔을 때 김혜자 여사는 남편에게 박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석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았나 봐. 그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그날 밤 김혜자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자녀들의 방문 횟수나 전화 빈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 남편이 건강하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혜자 여사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녀 양육과 가사에 밀려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석호 씨도 아내의 변화를 보며 그동안 포기했던 등산 모임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자식들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기로 한 후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석호 씨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 팸플릿을 꺼내왔고 김혜자 여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 곤돌라도 타고 스페인에서는 플라멩코도 봐야지. 정석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퇴 후 지금까지 집에만 머물렀던 그에게 이번 여행은 새로운 활력소였습니다. 김혜자 여사도 수채화 교실에서 배운 기술로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볼 생각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은행에 가서 여행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여행 이야기로 화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식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네. 김혜자 여사의 말에 정석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해오면 반갑게 받되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부가 자녀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혜자 여사의 전화가 울렸고 막내딸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통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김혜자 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바쁘다며 통화를 짧게 끊던 딸이 오히려 걱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라는 지난번 통화에서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주말에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예전처럼 지나치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미국에 있는 큰아들 민우도 평소보다 길게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근황을 물으며 다음 방문 때는 좀 더 오래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 준우도 갑자기 찾아와 부모님을 병원 건강검진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자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더라도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미란이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유럽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라는 부모님의 활기찬 모습에 놀라워하며 여행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즐겁게 계획을 세우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정말 좋아 보여요. 미란의 말에 김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녀들에게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에펠탑 앞에서, 베네치아 운하에서,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앞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여행 중 찍은 사진과 그린 그림을 자녀들에게 보냈고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님의 즐거운 시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김혜자 여사와 정석호 씨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동네 봉사활동과 취미 생활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럴수록 자녀들의 방문과 연락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김혜자 여사는 이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언제까지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아준 자녀들은 결국 자신의 의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